업사이클링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라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요.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데요. 기존의 재활용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람들이 재활용 물건을 실제로 일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가미해서 더 멋진 상품을 만들거나 더 튼튼한 상품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분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평소 자주 사용하고 버리는 페트병도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어쩌면은 우리 세대가 지구 환경을 다시 좀 개선하고 막을 수 있는 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진짜 가지고 있어요. 일예로 2030년, 50년만 돼도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에 더 많을 거라고 하고, 지금 탄소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터지고 있고. 횡성 지역 자활센터 사람들은 서울의 한 양말 공장을 찾았는데요. 이곳에 보물이 있다네요. 저희가 예쁜 색을 골라가지고 가져가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지가 많이 나서 마스크하고 장갑하고 착용하고, 얘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한 거지. 또 재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이거 우리는 거의 다 이걸 우리도 돈 주고 버려야 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또 소각을 시켜버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또 생활에서도 필요한 걸 또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무심코 쓰고 버리면 결국 환경 재앙으로 돌아오는 쓰레기. 이런 쓰레기를 재활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착한 경제를 이끄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일회용 컵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나서 이 컵이 남으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위로 4등분해서 이렇게 자를 거고, 그다음에 또 반 잘라서 자를 거예요. 전체 8등분이 되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꼭 저처럼 이렇게 전지 가위를 안 하고 일반 가위로 해도 잘 잘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얘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또 얘 가위로 잘려서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얘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요. 하는 방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면은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얘가 여기다 넣어지니까. 청년 창업팀이 양말목 공예를 배우는 중인데요. 이들은 이것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합니다.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버려지는 쓰레기에 희망을 품고 청춘을 건 사람들. 그냥 원래 양말목 색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아무 색이나 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열심히 자전거 좀 만들어봐 그럼. 진짜 그래. 우리 폐자전거를 그냥 예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양말목으로 꾸며서 가져가려고. 폐자전거 지금 거기 사무실 갔다. 양말목을 통해서 열심히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만의 방석이라는 가방을 솔직히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식당 일 다닐 때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되게 힘이 들었는데, 직장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만들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이거를 직업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로 내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양말목 공예가 재활용 공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말을 신는 동안은 양말목이라는 소재는 계속 발생이 될 거고, 그 소재가 소진되지 않는 한 이 공예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환경 문제가 지금 가장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양말목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지구를 지키는 공예가 되니까, 그 또한 지금 이 공예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공예라고 생각을 하죠. 따뜻한 햇살 그 봄바람에 취해볼까. 이들은 후견 기관인 횡성 지역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양말목 공예와 관련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양말목 손질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양말목을 구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향하는 이들. 지역엔 양말 공장이 없기 때문에 40여 개의 공장이 몰려있는 서울시 도봉구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선 엄청난 양의 양말목이 폐기물로 배출되는데 그럼 대체 양말목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양말목이라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여기 목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 가위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위밥 요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요 위에 거 쓰는 거니까. 그렇죠? 양말 제조 과정 중 마무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부분을 양말목이라 하는데요. 양말 한 켤레당 2개의 양말목이 폐기물로 배출되는데 제조되는 양말의 색깔에 따라 양말목의 빛깔도 달라집니다. 양말의 색깔은 또 계절과 관계가 깊은데요. 이게 또 계절이 있어요. 이제 가을, 여름쯤 되면은 겨울 양말은 보통 겨울에는 밝은 색을 안 하잖아. 안 신잖아. 양말이 좀 어두운 보통에. 그러면 또 어두운 게 많이 나오고. 또 겨울 가면 또 여름 양말 또 이렇게 계절을 한철 앞서가니까 그때는 또 밝은 게 또 많이 나와. 계절에 따라 또 유행하는 패션에 따라 달라지는 양말목의 빛깔. 버려질 폐기물이다 보니 한꺼번에 모아지고 그래서 수거해 가는 사람들에겐 색깔별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공예 작품의 재료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거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와서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져가서 예쁜 색깔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에서 오니까 아무래도 자주 못 오니까 한 번 올 때 차를 꽉꽉 채워서 가야 돼요. 비록 두 손은 무겁지만 이 양말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뿌듯한데요. 이번엔 양말목을 제법 많이 구했습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갈 때는 200kg 정도? 200kg. 네. 적게 가져갔을 때는 한 70kg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양말목으로 차를 가득 채우고 횡성으로 돌아가는 이들. 가져온 양말목은 횡성 지역 자활센터에 있는 작업장에 모으는데요. 공장에서 바로 가져온 상태로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세탁 작업을 통해 더 깨끗하게 먼지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세탁이 끝난 양말목은 색깔별로 모아서 포장한 뒤 공예 재료로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최종 목적은 양말목 공예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지만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양말목을 수거, 분류, 세탁해서 공예 원재료로 만들어 판매하는 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149번. 3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포장 작업을 판매하는 수익과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발매트와 방석을 판매를 해서 나는 수익금은 모두 그 창업 자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창업 자금으로 나중에 이분들이 창업을 나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같이 나가서 이제 뭐 여기저기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어떻게 해야 자활센터에서도 되는지 이들의 물어봤더니 창업에 지금 많은 이제 기대를 걸고 윤수영 있는데요. 과장님 같은 경우도 서울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PP, 페트, 뭐 파지를 분리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도 뭔가 그 재활용 뭔가 이걸 가지고 새로 뭔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양말목을 선택을 한 거고 그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편견을 없애주고자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양말목에서 희망을 찾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아 폐자전거를 양말목으로 꾸미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폐자전거는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까요? 그러게 잘했네. 저 너무 잘했다고요. 진짜 너무 잘했어. 칭찬해. 셀프 칭찬. 잘했어. 원래 잘했어. 혼자 셀프 칭찬. 어차피 폐기되는 걸로 이쁘게 좀 꾸며서 장식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재활용 아이템으로 창업에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의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야광색. 그렇다면 업사이클링계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해 왔을까요?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제주도. 이색 업사이클링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곳에서 한국의 업사이클링을 소재로 한 사회적 기업가로선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박미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전시회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9 제주 업사이클 페스티벌이고 제목은 얼랑핀칙 쓰레기전이라고 하는데요. 얼랑핀칙이 제주어로 찬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쓰레기인데 그거를 찬란한 가치를 찾아내서 더 찬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작품들을 모으는 전시로 기획이 됐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은 바다 냄새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그냥 보시는데 그냥 쇼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었고요. 이게 그물인데 여기에 이제 생선이 한 마리 껴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주워왔을 때도 쓴 건데 그래서 이제 냄새가 좀 고약했어요. 그래서 바다 냄새고 실제로 안 잡으실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100kg 넘으셔도 안 잡아요. 대신 옷에 냄새 전혀 안 나요. 네. 푹신하네. 환경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 있는 재료는요, 그 바다에서 제가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직접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온 거예요. 바다에 떠내린 부표, 그다음 배에서 떨어진 노, 또 목재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목재,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B612라는 어린 왕자의 행성을 만들었고 그 행성에 세월호 아이들이 편안하게 안착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많이 신고 다니는 이 플립플랍, 일명 저희가 쪼리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굉장히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의 이 오션솔이라는 소셜 브랜드는 아트랑 업사이클을 결합시켜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버려진 슬리퍼로 이용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제품에 각 색깔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플립플랍을 그 플라스틱 부분을 다 떼서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깎아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오션솔에는 지금 뭐 바하리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바하리가 스와힐리어로 오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양 생명체들, 뭐 거북이, 뭐 트로피컬 피쉬 아니면은 웨일샵 이런 식으로 해서 해양 생명체로 만든 게 있고 사파리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사자, 하마, 코끼리, 기린 이런 식으로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요.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교류되었는데요. 비치는 거기 때문에 안에 빛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다른 전국보다도 좀 심각합니다. 섬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자.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업사이클 아트에 어떤 의미를 새기고 진짜 버리면 진짜 쓰레기지만
이거를 활용하면 훌륭한 예술 제품이 되는 어떤 이러한 인식을 도민 사회에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쓰레기를 어떻든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참가자도 함께했는데요. So the rice bell that create with the inner part of the rice cooker. 전기밥솥에 내솥으로 만든 자전거에 다는 매립입니다. So I was studying product design, and after graduating and joining industry, I find out the whole product design industry is about selling new product, and we end up creating a lot of waste to the world, to the landfill. So after a few years working, I figured out, how about just if we just making new material into new product, can we use waste material to turn into new products? So that's the question for myself, and also that's my whole project is going on. So to save the material from the land. 재활용품이라곤 상상하기 어려운 멋진 작품들. 그냥 버려졌다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었겠지만 작품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고 나니 인간의 생활에 유익한 제품으로 변신했는데요. 이렇게 예술이 된 재활용 제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판 제작 시에 나오는 그 아크릴, 자투리 아크릴 갖다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버려진 스케이트보드를 활용해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드는 기업도 있는데요. 스케이트보드를 잘라 톱과 사포로 다듬어 예술품으로 탄생시켰고요. 현수막과 버려진 우산으로 만든 지갑과 가방도 눈에 띕니다. 버려지는 영화 포스터로 만든 키링, 커피콩으로 만든 팔찌는 물론 폐 캔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귀걸이까지 아이디어가 빛나네요. 지금 이 조명에 사용된 나무는 평창 올림픽 때 그 봉화대에서 사용했던 나무들을 가지고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표시도 보면 이 평창할 때 피읍이고 이 창 이렇게 해서 스키 점프대 그걸 가지고 만든 조명입니다. 네. 아무나 다 오셔도 돼요.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환경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인데 쓰레기로 작품 같은 것도 만들고 판매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방법을 알면 우리가 뭐 이제 못 입는 반바지나 이런 걸로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쁘네요. 예쁜가요? 이런 아이템에는 박미현 대표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데요. 현수막으로 만든 파우치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패턴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 하프 물범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 동물을 꾸며주는 활동인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뭐 꽃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과 패턴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른 물통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필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그 물통을 보통 막 그 키친타올로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안에 얼린 물통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조이면 꼬리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업사이클링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박미현 대표. 그녀의 시작이 궁금한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려지는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그룹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현수막을 찾아다니면서 다 불을 지를까 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되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니까. 근데 가장 지속 가능하고 사람들한테 뭔가 저희가 불을 지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저희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게 하자. 버려진 우산살과 리모델링한 교실의 나뭇바닥이 만나 칼림바로 변신했는데요. 이런 참신한 시도와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인정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버려지는 자원들을 터치해서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버리는 마음, 잊은 마음, 무관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극을 줘서 다시 함께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회적 기업과 뭔가 운동을 하는 NGO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어서 도망가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재미있게 만들고 제안하고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박미연 대표는 업사이클링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비 찾기입니다. 그 제비가 사실 흔한 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시에서 관심종으로 지정될 만큼 되게 보기가 힘들어진 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살고 있는 제비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청소년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다양한 환경 교육 진행은 물론 현대화에 밀려 잊혀져가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그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형동 쪽으로 제가 좁쌀도 갖다 주고 빵 그것도 막 부시대 한 번씩 흘러나가는데 찔찔 가고 누구시죠 그래서 그거 다 돌았어. 제비 날아다니는 것도 원래는 여기 하늘에 이 정도면 한 50마리 정도 날아다녔거든요. 이번에 한 50마리 정도 있지 않았나 여기? 꽤 많았어요. 셀 수 없을 정도긴 한데 저는 훨씬 많았어요. 셀 수는 없었어요. 이 지역의 제비들이 사라진 이유, 바로 재개발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제비가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그 뭐라 말을 표현이 안 되고요.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제비. 한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제비집이 있다시피 했던 동네입니다. 재개발 인한 영향 같은 거 실제로 좀 제비 없어지니까 영향이 좀 크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어때? 느낌이 어때? 느낌은 좀 슬픈 것 같아요. 숨은 제비 찾기 활동에 나선 이들. 저거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저거? 어디? 맞네요. 저거네. 저거 없었다. 빨리 어플에 올려주세요. 저거 지금 올려야겠다. 어플에 올려주세요. 새로운 제비집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 어플에 올리는데요. 여기 딱 내려오는데 그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 제비 찾기 어플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벌써 5년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서울시의 둥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어플이 있어서 거기에 등록들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등록이 돼서 새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도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목록으로 보면 아까 우리 제보한 거가 이렇게 뜨고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를 뭘 찾았는지, 보통 제비가 있는지, 아기 제비가 있는지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지도로 보면 제비 찾기 어플을 통해 아현동에서 떠난 제비들이 옆 동네 상수동으로 이주했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비가 대체 무슨 효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는 이 제비가 방충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몇 마리의 벌레를 잡는지 막 이런 거 하기도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모기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방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집의 한 켠을 내주고 있었던 생물인데 되게 바쁘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얘가 없어진 것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기업이 특히 제비에 주목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버려짐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중요하다는 걸 놓치고 있는 것들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우리랑 분명히 같이 살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들, 도시의 새로 제비를 생각하게 된 거죠.
잊혀진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구의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들의 이런 활동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해외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박미현 대표와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찾아간 곳은 베트남 하롱베이. 하롱베이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2,000개에 가까운 섬과 석회암 기둥을 포함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롱베이가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인천공항공사의 도움을 받아 플라스틱 문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에 지금 쓰레기랑 같이 타고 있어요. 환경 오염 문제가 전 지구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그 활동들이 국제 연대로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는 공기업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현 대표와 일행들이 찾아갈 곳은 마을 전체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재활용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마스크하고 작업 장갑하고 일행인 박준범 대표가 현지 직원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번역기로 이거 귀찮고 힘들어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해요. 그거 어차피 마스크 쓰는 법들은 다 아실 테고, 근데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제 밤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충분히 의미가 전달됐을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냥 이게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받았고 조금 더 뭔가 캠페인적인 문구로 만들려고 제가 좀 다듬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직원분한테 생각해 보시겠대요. 죄송하네요, 너무.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박 대표 역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좋은 옷을 만들어요. 좋은 옷을 만드는데 저희가 정의하는 좋은 옷이란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 오래오래 질리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품질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옷이 저희에게는 좋은 옷이에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모든 단계에 저희가 지금 뭐 깊숙이 개입해서 이런 소셜 밸류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선은 재료 같은 이런 원단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가 환경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버려진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단으로 재활용하는 걸 하고 있고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옷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박준범 대표.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환경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함께 풀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가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민카이 마을. 저는 사실 베트남 가서 민카이 빌리지라는 한번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런 불법적으로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수출된 그런 쓰레기들이 수출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제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고 싶고요. 그 장소에서 제가 또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제가 뭐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곳이 그가 가보고 싶어한 민카이 마을입니다. Chúng tôi đã có những lúc mà chúng ta nói với nhau là nếu mình không làm thì chết ngay đây. Thế nhưng mà làm thì chết từ từ rồi cũng chết nhưng mà nó phải từ từ vì là bệnh tật rồi cũng lại là vấn đề nguy hiểm.
이 뉴스가 박 대표가 이곳을 찾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cái nhà cho con cái nhà truyền cái nhà cho cái nhà cháu thành thử là ở trong làng thì vẫn cứ phát triển nhưng được dịch chuyển.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민카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네, 다 한 번씩 네, 아무래도 뭐 우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우호적으로 이분들 맞아주실 것 같진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다소 조심스럽게 마을 탐색에 나선 일행들. 저기 영상에 나왔던 그 마을인데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민카이 마을.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플라스틱 빌리지라는데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만난 것은 바로 수많은 플라스틱 폐기물들. 마을의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들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마을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 플라스틱 분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마을 환경은 유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척 과정에서 흘러나온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온 사방에 그리고 하수관을 타고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점령한 플라스틱. 특히 한국에서 플라스틱 대체품으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현우 씨에겐 더욱 남다르게 다가오는 풍경인데요. 그가 창업을 준비하는 친환경 아이템은 바로 쌀로 만든 빨대.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친환경 빨대로 현재 강원도 강릉에 본사를 두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예, 이게 음료수를 하나 다 이렇게 먹을 동안에 이게 액체가 이제 이 빨대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먹을 때 이제 누룽지 같은데 맛이. 이 쌀 빨대, 음료를 먹고 난 뒤 과자처럼 먹을 수도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창업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 독려에 나선 청년들. 민카이 마을 방문은 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플라스틱. 마을의 산더미처럼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서 왠지 익숙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기도 한국 쓰레기 있네요. 여기. 좀 모읍시다. 이것도 홍삼 같은데. 감사한데 그 혹시 가끔 한국 사람들도 여기 거래하러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Tại vì hình như là cũng người Hàn Quốc thỉnh thoảng cũng có những cái kiểu như người như bọn cháu đến để tức là kết nối để làm ăn đi đúng không cô? Mang đưa rác sang đây đúng không ạ? Bên đây các cô cũng ở Trung Quốc, cô chẳng ở Hàn Quốc. Nhưng mà có người Trung Quốc có sang đây kết nối làm ăn. Có khi cũng có người sang đây thuê cả nhà xưởng.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만 하루 160톤. 공해와 수질 오염이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요. 마을 유치원조차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오염된 폐수라든지 아니면 안 좋은 공기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아무 문제가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분명 본인들도 몸소 네, 느끼고는 있는데 분명히 그건 아실 별로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에 이 일을 멈출 수 없는데요. 귀찮으셔도 장갑이나 이런 거 꼭 하고 하시라고. mọi người hơi phiền một tí nhưng mọi người cố gắng đeo để làm việc cho nó. 작업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만난 작업자들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마스크와 장갑을 선물하는 일행들.
cái này là của Hàn Quốc ạ. Cháu tặng chú để nhà mình đi sử dụng ạ. Thank you. 물론 마스크와 장갑이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에서 이곳을 찾은 사회적 기업가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데요. 그래서 환경을 지키는 일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이들입니다. 이 자체는 사실 되게 꼭 필요한 작업인 거고 재활용하는 거는 필요한 부분인 건데 이거를 하는 환경이라든지 뭔가 그리고 저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가 베네핏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의 또 다른 공장을 찾았는데요.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예요. 원재. 바로 이것이 쓰레기 처리 과정을 통해 다시 추출된 플라스틱의 원재료입니다. 이 마을에선 이 재료를 다시 수출하는데요. 소각하면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오염물질들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기가 진짜 딱딱 막혀가지고 공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장갑도 안 쓰셨고 마스크도 없어서 일단 전달해드리긴 했는데 저거는 진짜로 폐에 엄청난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네. 좀 더 마을 외곽으로 나가 살펴보니 하천 오염도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 부시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해요. 그 과정에서 가벼운 애들이 뭐 넘쳐 이렇게 난다든지 해서 잡히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죠. 지금. 저기 바다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죠. 저기 이제 물고기가 먹고 바다까지 가지 않아도 저 정도 떠 있으면 여기 사는 물고기들 먹을걸요? 우린 그걸 먹고 그쵸. 우리가 어제 먹은 물고기 저쪽에 있었을 수 있죠. 실태를 예상하고는 왔지만 마을의 현실에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일행들. 그러니까 정말 재활용이 가능하고 좀 뭔가 분리가 다 되어 있고 리사이클이 가능한 거를 만약에 줬으면은 사실 뭐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고 모든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까지 섞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분리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여기서 처리를 못 하니까 소각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이죠. Into a crisis, times when I'm lying in bed just to get it all out what's in my head. And I am feeling a little peculiar.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민카이 마을을 방문한 후 베트남의 환경 NGO 단체를 만났습니다. 마을 방문 소감을 나누고 베트남 민간단체 차원의 대책을 들어봤는데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현재로는 베트남에서 뭐 여러 환경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관심이라든지 더 나은 미래나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신념들이나 이런 사상들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이라든지 투자가 좀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이 뭔가 환경적으로 뭔가 처리를 못하고 뭔가 안 좋기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기들도 충분히 이런 솔루션들이나 이런 걸 개발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뭐 도움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네, 충분히 베트남도 이거를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셔서 되게 저도 뭔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사회적 기업가들은 민카이 마을을 돕기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요. 좀 더 안전한 작업을 위한 마스크와 장갑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마을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모금을 실시한 결과 목표액이 모두 채워지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환경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민카이 마을의 환경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횡성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성대하게 열리는 토마토 축제가 한창인데요. 3, 2, 1, 출발! 자, 지금부터 신나게 전해주시면 찾으시고 손을 위로! 토마토 캐릭터 인형들도 인기입니다. 이곳의 횡성 지역 자활센터 사람들도 출동했는데요. 양말목 공예 체험과 완제품 판매를 위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양말목 공예를 축제를 찾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양말목 직조 체험으로 컵받침을 만들어보는 시간. 어린이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환경 오염 안 돼요. 쓰레기가 없으니까 환경 오염 안 돼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 안 돼요. 쓰레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예 체험 자체를 애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이런 걸 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을 통해 시민들도 느끼는 것이 많다는데요. 이렇게 양말목 같이 안 쓰는 거 모아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환경에도 도움되고 예술적으로 도움되는 거라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 저도 같이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일단 재활용으로 이렇게 이쁜 걸 만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판매 중인 완제품들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 면에서도 좋고 게다가 환경 보호의 의미도 담고 있으니 인기를 끌만하겠죠. 완전 편하고 좋아요, 느낌이. 이거는 룸 슈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 만드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양말목이 80개 정도 들어가요. 과연 이날의 수익은 얼마였을까요? 즐거운 표정으로 수익금을 정산해보는 사람들. 이게 아직도 돈이 남았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9만 원, 12만 원, 21만 원, 41만 원. 오늘 수익금 41만 원 벌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본 거보다 2배를 벌었습니다. 주말이라서 더 많이. 네, 주말이라서 손님들이 더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여기 언니들이랑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희망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줘서 꼭 창업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 친환경 사회적 기업 활동에 나선 사람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이들도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오염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응에 나선 선두주자들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된 지구 환경 문제. 소비할수록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가 필요한 때인데요. 환경적인 아이템으로 착한 소비를 돕는 사회적 기업들. 이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